네,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걱정보다는 경각심을 그리고 불안보다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매일 열리는 비상대책회의가 끝나자마자 오후 3시에 유튜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일일 보고를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12번째 방송입니다. 네, 오늘이 그러고 보니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네요. 그래서 제가 꽃을 한 송이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박유미 과장님께 드리겠고요. 네, 어제 저희 부서인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의 유재명 시민소통 담당관님이 발렌타인데이 전날에 초콜릿과 이 꽃을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조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와 관광, 문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각 산업 분야들이 침체기인데 특히 졸업식과 입학식 등이 미뤄지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곳들이 화훼 농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경제정책실에서는요, 이번 사태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야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텐데 그 중에 하나로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꽃 선물하기 캠페인 등을 벌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꽃을이란 주제로 화화데이란 이름의 캠페인도 곧 시행할 계획이니까요. 이럴 때 꽃 한 송이씩 주고받으면서 마음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역시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의 박유미 과장님 자리하셔서 방금 전 시장단 주재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사항들 짚어주시겠고 전문가로서 서울은평병원의 남민 원장님과 함께 자가격리자들의 심리 상황과 치료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감염병 사태 때마다 겪고 있는 불안과 걱정 등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와 코로나 등 감염병 사태 때마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기술 자문을 해오고 계시는 한국방역협회 이철 부회장님과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분하고 인사 나누어야 될 것 같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시작과 함께 연일 쉴 새 없이 바쁘신 분입니다. 이철 부회장님, 한국방역협회 대표로 오늘 함께 하시는데요. 서울 시내 곳곳에 방역과 소독 작업을 해 오셨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이 방역과 소독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또 자문해 주실 텐데 힘든 방역 작업보다 더 힘든 게 시민들의 오해라고 네. 어제 통화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하실 말씀 참 많으시죠? 이야기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주로 밤에 또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없는 데서 방역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하시죠. 요즘 주야가 밖에서 살고 네네. 있고, 잠이 좀 부족해서 혹시 방송 중에 좀 제가 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최선을 다해서 눈을 뒤집어 까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조심은 안 되고요. 네. 이거 꼭 보시면서 네. 조금 힘내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오늘 발렌타인데이 여기 와서 알았네요. 네, 그만큼 또 일상의 네. 여유가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일상에도 여유가 없으신 네. 분 이렇게 모시고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이철 부회장님과 이야기 나눠가겠고요. 네, 같은 감염병이 창궐했는데 국가별로 심각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현재 확산세는 다행히 모든 국가에서 주춤합니다만 중국은 지금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환자 기준이 바뀌면서 넓혀지면서 하루 만에 10배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크루즈선에 갇힌 확진자들과 격리자들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잘 협력해서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네, 오프닝 때 화훼농가 지원 등의 각 산업부문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우리 방안들 서울시가 속속 내놓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 박유미 과장님과 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또 확진자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가 자가격리 강화 조치 또 내놓은 것들 소개해 주시고 또 자가격리자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 오전 9시 기준으로서 확진자는 전국에 28명이고 서울시는 10명입니다.
국내 지금 현재 사망자는 없고 오늘 또한 이제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8명 중에 7명이 퇴원한 상태이고 퇴원 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2월 6일 이후 8일째 추가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강 상태라기보다는 예의주시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현황입니다.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지금 1,523명이 검사를 했고 이 중에서 음성이 1,301명, 검사가 진행 중인 분이 222명입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된 사람들은 112명이고요. 서울인재개발원에서 시설격리 8명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 접촉자가 1,784명인데 이 중에서 무려 11명의 환자가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옆에 있던 접촉자들의 자가격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저께 일부 언론에서 자가격리자가 격리기간 동안 외부인과 접촉하는 사례가 이제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실을 이탈했을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했던 부분들이 일부 지원에 관련되어진 범위도 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확진 환자 중에서 완치가 2명이고 현재 8명이 이제 확진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귀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유입되는 인구 중에서 유증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꾸준하고 좀 철저하게 더욱더 모니터링을 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발생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 앞에서 나왔듯이 2월 1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6만 명이 넘게 집계됐는데요. 6만 345명이고 사망자는 1,369명입니다. 어제보다 수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중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됐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후베이성에 관련되어져서 확진자를 진단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임상 진단으로서 분류를 확진자로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그전에는 환자의 증상과 검사와 진단을 통해 가지고 확진자를 냈다 그러면은 후베이성에서 추가한 확진자에는 의사가 보고 이제 가슴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CT를 촬영을 했을 때 폐렴이 의심되어지면은 임상 진단으로 해서도 확진자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에 유행한 국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도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마카오, 대만입니다. 유행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선별진료소에 오시거나 의료기관에 가시면은 미리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인데요. 지금 이제 의료기관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제 감염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진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가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적 판단이 아닌 국적이나 다른 이유로 진료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의료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하고 국외 발생 현황 그리고 자가 격리자와 의료기관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지금 환자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있는 분들이 철저하게 그 규칙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 어저께 말씀드린 거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가지고 접촉자 감시 전담반을 모든 구청에서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가격리자들을 관리를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서울형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자가격리자와 또 자가격리자들을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교차 점검을 실시해서 자가격리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부분, 그리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동안 하루 정도는 한 번 이상은 저희들이 영상통화를 통해서 자가격리자들의 상태 그리고 불편한 점까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자가격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점검하고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생필품을 지급을 하거나 생계비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거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14일 동안 저희들이 생필품을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하는 물품은 즉석밥이나 생수, 라면, 김, 이런 식품류하고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진 위생용품으로 구성되어져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1월 달부터 1월 말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304명한테 생필품을 지원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자가격리자분들이 아무래도 외출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생필품을 살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네. 네네. 이제 생계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학교나 복지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휴관하면서 특히 파트타임으로 종사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이제 1인 가구일 때는 30만 원에서 4인 가구일 때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은 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거비입니다. 이 주거비는 이제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보통 의사나 간호사나 그게 근무하시는 여러 이제 직원들이 집에를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할 경우 주거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로 신청을 하시면은 연결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유미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함께 우리 시의 그 대책들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 그 폐렴 환자들까지 그 확진자로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하는 바람에 확진자들 수가 껑충 이제 뛰었다는 그런 분석이 후베이성 나왔고요. 중심으로요. 네, 후베이성 중심으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세가 이제 멈춘 상태지만은 항상 선제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고 있기에 또 자가격리 조치를 또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요. 자가격리자들은 더 늘려서 관리는 강화하면서 그만큼 이제 지원책도 활발하게 지금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이제 강화한 시점에서 서울 은평병원의 남민 원장님 오늘 함께 하셔서 또 이제 소중한 얘기 해 주실 텐데, 서울 은평병원은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전문화된 특화된 의료기관입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분들이 아무래도 격리자분들과 또 확진자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 정신건강을 잘 케어해드리는 게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분들의 심리 상태가 좀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정도지만 이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는 이 격리자분들의 감정 상태도 공감하시면서 객관적인 또 방안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먼저 외부와의 단절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이분들이 격리됨에 따라서 다른 가족들과 떨어져서 자신의 직장이나 가정과 떨어져서 홀로 있다라고 하는 고립감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내가 이 감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나 하는 피해의식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앞으로 이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사회로 돌아갔을 때에 그런 격리나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낙인에 대한 또
불안도 상당 부분 이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또 절망감도 같이 함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당장에 내일 모레 내가 감염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또 불안도 굉장히 심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감염이 되었었을 때 과연 나는 치료가 되어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들도 이분들은 다 같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지속이 되어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흔히 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들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소한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한 과각성 상태가 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주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회피 증상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집착이나 그리고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우울증과 같은 증상들로 표현이 되고 또 알코올이나 약물에 대한 의존증 등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깊이 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나라에서 보면은 분명히 감염이 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분들이 격리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집으로 가버린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분들이 좋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지나친 낙관주의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불안이나 공포가 심할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사고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와 같은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본인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심리적인 파악들이 저희가 좀 주의 깊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과 효과적인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가격리자 분들의 이제 심리 상태를 바탕으로 또 개별적으로 또 필요한 또 그런 치료 과정에 좀 차이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에 있는 마음건강센터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심리 치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그 밖에도 있는데, 이렇게 그 감염병 사태에서의 이제 격리자 분들에게 알맞는 효과적인 치료 과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현재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격리는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심리적 격리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격리와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지나치게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격리한다라는 상황에만 그치지 않고 미리미리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몇 차례에 걸쳐서 이분들의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상황들을 묻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예방적 조치라고 하는 거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줌을 통해서 이분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불편감들을 환기시켜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된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의 악화되지 않게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자가격리자분들이 어떤 특정의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밖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되는 게 좀 효과가 더 있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남민 원장님과는 또 잠시 후에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염병 사태에서 사람 몸의 바이러스와 또 심리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의료진이듯이요. 시설과 환경의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서 건강한 공간으로 또 회복시키는 일이 방역일 겁니다. 오늘 또 한국방역협회 이철 부회장님과 또 함께 하는데 시설 및 환경 방역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리우는 코로나19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네네. 연구에 따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그다음에 유리, 목재 등에서 최적의 환경이 주어진다면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무려 9일까지도
그 전염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뭐 이로 볼 때 이거 엄청난 생명력이고요. 독감 바이러스에 비해서 무려 4배 이상의 생존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방역을 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해서 그 방역을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제 그 감염자가 내원한 병원을 소독할 때는 오용구역과 준오용구역 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해서 오용구역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이제 동선상 환자가 머물렀던 곳이나 지나간 곳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멸균 소독을 하게 됩니다. 특수 장비를 통해서 주로 이제 그 H2O2 훈중 기화를 통해서 멸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준오용구역 등은 기타 약재 등으로 세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소독을 하게 되고요. 네네네. 특히 이제 병원 같은 데는 이제 그 환자가 머물렀던 곳은 뭐 침대라든지 난간, 그 다음에 문고리, 호출 버튼, 그 다음에 프레임, 탁자, 쓰레기통에 포함해서 화장실 변기까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화장실 그 감염자의 대변에서도 균이 발견되고 문고리에서도 발견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업자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소독을 하게 되죠. 네, 통상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겠다를 넘어서서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정도로만으로도 감염이 되겠다 싶은 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꼼꼼하게 이제 방역을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부회장님 말씀 중에서도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은 각 어떤 그 시설의 용도라든지 시설의 어떤 성격, 그리고 공간 구조에 따라서 이 방역과 소독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뭐 농도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좀 나눠질 것 같은데 병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멸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는 문화 공연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뭐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들, 학교라든지요. 이런 곳들의 또 방역과 소독 기준은 이제 병원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떨까요? 네,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실내와 실외로 나눌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통행하는 곳과 통제된 구역은 또 약재 선정이나 장비 면에서 완전히 다른 그 기획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단 이 사람한테 그 해가 될 만한 약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친환경적인 약재로 기본적인 소독을 하고 이후 상황을 봐서 통제한 다음에 멸균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네. 재래시장 이제 뒤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 공개된 그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사용 약재 선정이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율은 그 대체로 뭐 좀 자유롭게 소독이 가능하고요. 요새 약재들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잔류성이 없는 약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한국방역회 부회장님과 우리가 자주 가는 시설들, 환경의 특성에 맞는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역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박유매 과장님과 또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때그때 완벽하게 방역하고 소독한 시설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고, 그래야 좀 침체된 경기도 살아날 텐데요. 박유매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저께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방역 안심 시설에 대해서 클린존이라고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진자 동선에 따라서 그 확진자가 다녔던 곳에 특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 금체까지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지도에 따라서 맵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도 소독을 잘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클린존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린존으로 특히 지정된 곳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역을 마치고 난 시설들 100% 완벽히 이제 그 걱정과 안심으로부터 이제 100% 깨끗하다는 이제 그런 이제 보증을 우리시가 해주는 게 이제 클린존 지정인데요. 이렇게 방역을 마치고 나면 바로 살균과 멸균 효과가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어제 우리 이제 부회장님 통화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살균과 멸균 효과가 바로 생기는 건 맞는데, 실제 시민들도 방역과 소독 후에 바로 이제 가서 이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 효과는 바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좀 이용 가능한 시간은 조금 있어야 되는 건지, 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방역협회는 이제 그 유해생물 방제사라는 자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그 실무 방역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그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제 선정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약제를 잘 선정하고 적절히 소독한다면 대략 그 뭐 1, 2분 내에 거의 그 바이러스나 그 세균은 사멸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후 일부 약제에서는 환기를 요하는 그런 약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한두 시간 정도 환기가 후에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약제들은 환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방역을 한 뒤에 바로 곧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이틀 지나지 않고 방역과 소독이 마친 장소는 바로 시민들이 가셔서 이용하셔도 괜찮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약제에 네.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네네네. 그 멸균 소독을 한 곳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시간, 4시간 이렇게 환기가 좀 필요한 곳들이 뭐 있게 냄새 됩니다. 이런 것들도 냄새도 있죠? 있고 그 유해 물질이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람을 좀 통제하고 환기를 한 다음에 네. 확인해서 그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저희가 하지 않는 지역은 그럴 만한 이유가 바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소독 후에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관에 대한 노력에 대한 또 믿음도 한몫을 해야 또 이제 이런 이제 방역과 여러 가지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것 같거든요. 우리 이제 이철 부회장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방역은 곧 안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지금 이제 감염병 사태 때마다 또 방역 또 기술 자문 해오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서 시민들이나 또 이제 업주들, 상인들의 반응과 마주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역을 하는 실무 그 현장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며칠 전이죠. 그 5일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남대문 시장에 12분 환자가 다녀갔다는 그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뒤로, 시장 상인들께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방역협회에 의뢰해서 저희가 회원들하고, 저를 포함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방역을 하게 됐는데, 재래시장, 남대문 시장을 첫 번째로, 많은 상인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그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갔더니 당신들이 흰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방역을 한다 이러니 오히려 손님들이 더 안 온다. 뭐 남대문 시장에 큰 일이나 난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면 방송 나가고 이러면 우리는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굉장히 그 심각한 항의를 해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인 회장님을 포함해서 일부 대표 되시는 분들과 또 주민들하고 저희가 설득 작업을 했는데요. 거꾸로 서울시에서 저희하고 손잡고 방역을 남대문 시장을 이렇게 철저히 하는 그 목적을 잘 취지를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 목적은 지금 현재 그 서울시에서 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시장에 가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기피한다거나 또는 상인들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오히려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과 시민들에게 그 안심감을 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더니 네. 나중에는 뭐 왜 우리 집은 빼놓고 왜 그냥 갔냐 해서 나중에 막 항의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재차 방역을 해주는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가게 들어가면 뭐, 사이다 콜라 따주시고, 먹을 거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예, 굉장히 재미있게 잘 소독을 마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의견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어서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방역 작업이 또 힘드신 것보다 그런 네. 부분이 좀 많이 좀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는 이제 이렇게 방역과 소독이 꼭 이제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또 100% 모든 분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일이란 거에 대한 공감이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동안 또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와 정부와 같이 기관의 노력과 함께 질병과 재난 등의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또 소통을 통한 공감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수칙인 손 씻기와 함께 이제 사람 만날 때 필수가 된 마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권고사항, 또 이제 말씀을 또 박유미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고, 이런 상황에서 또 불법으로 입속을 챙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마스크 매점 매석에 대해서 서울시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 예방 수칙을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잘 이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서울시는 이제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정말 시민 예방 행동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같이 발맞춰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일반 국민들이 손 씻기나 기침 이제 예절 준수하는 거, 그다음 마스크 쓰는 거에 관련되어져서 이제 의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방 수칙이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해서 며칠 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하는 거하고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관련되어져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권고사항에 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보통 마스크를 쓸 때는 이제 감염 경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확진자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 어느 시점인가에 따라 가지고 마스크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어진다는 얘기가 이제 브리핑 내용 안에 있었고요.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는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라든지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특히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같이 선별진료소로 가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수칙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해나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마스크에 관련되어져서 매점 매석을 저희 서울시가 단속했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살려고 해도 쉽게 살 수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월 31일부터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취급하는 시내에 있는 이제 소매점 12,000개를 가격 동향하고 수급 현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자치구하고 합동 단속반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20개소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하고 매점 매석 행위가 있는지도 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직원이 99명 거의 100명인데요. 모든 직원이 투입되어서 매점 매석 그다음 불법 제조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고 특별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개의 기관에서는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한 180만 개, 18만 개. 네. 죄송합니다. 18만 개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 업자하고 현금으로 바로 직거래를 한다든지 외국인이 운영하는 개인 마사지 샵에서 약 2만 개 마스크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등 뭐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제 적발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발이 되면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되어진 시정권고 수사 의뢰 행정처분 같이 내려질 거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
대해서 의심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매점 매석 신고센터, 그다음 온라인 쇼핑 피해 집중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점 매석 신고센터 서울시가 열어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요. 지금 서울시의 민생사법경찰단 현장에서 단속 좀 벌이고 있고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 같이 이제 틈틈이 또 이제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정상적인 수급이 마스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시장 기능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이제 병원 갈 때 무조건 꼭 착용해야 되는데 이제 착용해야 되는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선제적인 예방 또 꼼꼼한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몰려 있는 대중교통에서는 착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네. 어저께 그 대한의사협회 브리핑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공간보다는 이제 밀폐되어진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예시로서 이제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과 같이 20-30분 있는 것 자체는 밀폐 공간으로 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밀폐되어진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마스크 착용을 권합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는 일회용 덴탈 마스크로도 충분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병원의 남민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살다 보면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나쁜 일을 잘 겪어내고 이겨낸 경험이 더 값진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 전염병 등 우리가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때로는 이제 트라우마로 남기로 하는데 메르스나 이번 코로나19처럼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는 전염병 사태는 일종의 국민들 전체의 좀 트라우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또 서울시 그리고 국민과 개인, 시민 개개인의 또 태도와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느끼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일종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격리에 대한 부분을 일종의 내가 격리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은 다 부당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격리가 내가 감염에 대해서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일조하고 있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서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배척, 위험하다고 배척하기보다는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가장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나만 걸리지 않으면 돼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 같고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어려운 사태일수록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오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방역협회 이철 부회장님에게 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생충이 이제 얼마 전에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는데 기생충 촬영지 중에 하나인 만리동 고개 옆에 아현동 같이 노후주택가 이렇게 노후주택가 밀집해 있는 곳들도 코로나19 관련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분 이제 질문의 요지는 기생충 촬영지로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릴 거를 예상을 하고 이 아현동 지역의 노후 밀집 주택가의 방역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는 그 밀폐된 공간이 사실 위험하지 그 밖으로 개방된 공간이 좀 위험하지가 않기 때문에 방역을 사실 모든 주택가를 또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걱정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네네. 좀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코로나19는
그 감염자의 그 감염자가 기침을 할 때라든지 예, 그 비말 또는 체의 그 침이라든지 뭐 콧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는 이제 손을 통해서 옮겨집니다. 그 감염자가 감염자에서 나온 그 침이 예를 들어서 뭐 그 계단 난간이라든지 이렇게 묻으면 그걸 손으로 잡은 사람이 그걸 또 자신의 얼굴을 만질 때 점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요. 네. 보통 이 밖에서 이렇게 기침하면 그 비말이 비산을 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고요. 이게 그 한정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땅바닥에 있는 뭐를 집어 손으로 만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공개된 이런 장소는 사실상 이게 그 코로나19 그 방역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마스크를 잘 하시고 네네. 집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손부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신다든지 손소독을 잘 하시는 것이 또 집에 들어가서 손을 닦기 전까지는 얼굴을 절대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직업인데요. 한 명도 뭐 그런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뭘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습니다. 마스크 철저히 하고. 네. 손을 아마 하루에 저도 한 50번을 씻는 것 같은데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부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혹시나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 좀 걱정이 크게 된다 싶으시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그렇습니다. 네. 집에 가자마자 손 씻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한국 최고의 방역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 한 주의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위축된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꼭 지켜야 할 개인 위생수칙 3종 세트 박유미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하루에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시고요. 기침을 하실 때는 오소매를 이용해서 기침 예절 준수해 주시고 공공장소나 특히 의료기관을 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집에 가실 때 초콜릿과 함께 꽃 한 송이 손에 들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